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은 AI 반도체 위험 요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코스피도 막 하락을 하고 있고, 그냥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 다시 한번 뭐 AI 버블에 대한 얘기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어떤 점이 또 좀 준비해야 될까, 필요할까, 그런 것들 생각하다가 이 AI 반도체의 위험 요소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좀 껴있을지, 그걸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주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엔비디아나 TSMC 그리고 HBM, 네, 전력난 이게 좀 많이 대두가 될 텐데 그래서 장기 투자자가 봐야 될 위험 요소 7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좋은 기업과 좋은 가격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핵심 프레임은 AI 칩은 한 회사가 아니라 거대한 물리적 제국이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GPU나 ASIC 칩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AI 모델이 실제로 계산되는 엔진에 해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칩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시작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HBM과 패키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속도를 결정하는 병목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속도라는 거죠. 그래서 GPU가 맨 처음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속도 측면이 될 수가 있겠죠. AI를 빠르게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세 번째로는 파운드리와 EUV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첨단 공정 생산 능력의 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엔 생산을 많이 해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 포함되는 거고요. 네 번째로 전력 냉각 데이터 센터입니다. 여기에서는 칩이 돈으로 바뀌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엔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돈이 된다는 뜻은 결국엔 엔비디아도 데이터 센터로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 센터 이 마지막 단까지 왔을 때 돈을 생산해낼 수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GPU나 뭐 HBM 파운드리가 많이 이렇게 해서 무언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돈이 되지 않으면은 B2B 사업에서 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AI는 돈이랑 연결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로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전력 회사라든지 냉각 회사들도 엔비디아나 다른 기업들의 B2B로 공급을 하면서 돈을 또 같이 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칩 수요가 아니라 이제는 이 전체 체인에서 약한 고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리가 약한 고리인지, 그 약한 고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이 어떻게 보면 AI 이 버블을 야기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현재 국면은 수요는 진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주요 기업을 살펴보면은 TSMC 같은 경우에는 2026년 1분기에 순매출 359억 달러, 총 매출 총 이익률이 66.2%,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가 390에서 402억 달러 정도 되네요. 그리고 IEA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2025년에 50% 급증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전력 관련돼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수요가 있을수록 기업은 더 큰 카펙스와 장기 계약을 걸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전력이나 뭐 냉각 조그만 이제 어, 중소기업들 또는 중견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장기 계약들을 맺으면서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약간 애매한 상황이에요, 현재. 그래서 여기에서 역설적인 게 있는데 수요 부재보다 너무 빠른 수요가 지금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쓰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리스크가 현재 어, 별 4개. 그러니까 리스크가 제일 많을 때 별 5개라고 쳤을 때 이 너무 빠른 수요가 별 4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요 과열과 카펙스 확장. 그러니까 카펙스 확장도 사실 엄청나게 크죠. 예. 이 카펙스를 잘 받아줄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는 사실 아직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리스크, 첫 번째 위험부터 봐보면 수출 통제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공시에서는 수출 통제는 데이터 센터 GPU와 네트워킹 수요까지 흔들 수 있다. 결국에는 이 데이터 센터 GPU하고 네트워킹 수요까지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대부분의 AI 기업들이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흔들리면 나머지 기업들도 다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설계 배제 위험이 있습니다. 고객이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산 반도체를 제품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산 반도체보다 뭐 한국 반도체를 더 많이 쓴다라든지 뭐 여의치 않으면은 중국산 반도체를 쓸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볼 수 있는 투자 질문은 중국, 중동, 동남아 매출과 공급망 노출은 얼마 정도 되는가? 이게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투자 해석을 해보면 정책은 매출만 바꾸지 않습니다. 고객의 설계 철학까지 바꿉니다. 결국엔 정책이 바뀐다고 하면은 엔비디아가 기존에 갖고 있던 고객에 대한 그런 설계 철학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중국이나 중동, 뭐 동남아, 그리고 한국 간의 이 관계까지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가 사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으로서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코스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 S&P 500도 계속해서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로서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리스크가 있습니다. 공급 리스크죠. 그래서 HBM과 패키징 병목이 있는데요. HBM은 AI 칩의 산소가 되는데 GPU 성능은 연산 칩만이 아니라 메모리 대역폭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EA 최신 진단을 봐보면 HBM 부족은 최근 6개월 사이에 심화됐고 최소 2027년 말까지 지속 가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의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협업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더 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것을 함의하고 있는지 봐보면 이 HBM, 이 HBM에 대한 가격 결정력은 좀 좋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하지만 병목이 풀릴 때 마진 정상화도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성 또는 뭐 마이크론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마이크론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매출도 굉장히 많이 뛰었고요. 근데 이런 가격 결정력이 좀 흔들리면서 병목이 많이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 마진에 대한 정상화도 빨라질 수 있고 그러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주가가 조금 다시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해석해 보면 가장 강한 칩이 아니라 가장 부족한 부품이 이 산업 속도를 현재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럼 가장 부족한 부품이 뭐냐? HBM에 해당하겠죠. 네, 그래서 HBM이 현재는 가장 부족해서 가격 결정력이 좋지만 이게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은 이것도 우리가 그 다음의 산업 속도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리스크는 별 4개 정도. 그래서 HBM과 코어스 그리고 EUV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어스가 무엇이냐? 이걸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뭐 핵심 개념이 쫙 나오는데 여기에서 뭐 다른 것보다 중요한 건 칩 간 데이터 이동 거리를 줄여. 그러니까 이동 거리를 줄여서 대역폭과 효율을 늘려준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AI 반도체가 됐든, 뭐 AI가 됐든, 어떤 개념에 대한 병목상이 딱 개념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개념을 다 이해하려기보다 그 개념이 어떤 것들을 좋게 만들어주는지, 어떤 병목을 해결해 주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병목은 근데 속도 아니면은 가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병목은 무엇이냐? 대역폭과 효율을 높여준다. 그러니까 속도도 높여주고 대역폭을 높여줌으로써 더 빠르게 칩간 데이터 이동 거리를 줄여준다. 더 빠르게 데이터 이동 거리를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코어스 같은 경우에는 속도와 효율을 높여준다라고 보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인프라 리스크입니다. 인프라 리스크에서는 전력과 냉각, 그리드가 있는데 IEA 전망에서는 데이터 전력 소비가 2030년까지 950 테라와트까지, 그러니까 결국엔 이 2025년에서 두 배 정도 뛸 것이다. 근데 사실
분명히 2030년 가면 이거보다 더 높아질 거예요. 네,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지연 리스크가 있습니다. 결국엔 속도 이슈가 또 나오죠. 그리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획된 데이터 센터의 약 20%가 지연될 것이다. 데이터 센터가 늦게 지어지면은 나머지 기업들에도 영향을 받겠죠. 세 번째, 중국 사례가 있습니다. 2026년과 2030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3천에서 5천억 킬로와트 증가할 전망이다. 그래서 중국에는 지금 데이터 센터가 어마무시하게 지어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데이터 센터가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하게 많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경쟁에 있어서 사실상 지금 중국이 우위에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어쨌든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센터나 정책적인 이슈들을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냥 국가에서 지시를 땅땅 내리면 끝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협업을 진행합니다. 어떤 협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미팅을 진행하고 지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보다도 이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석해 보면 다음 경쟁자는 다른 칩이 아니라 변압기, 전력망, 냉각이다. 그리고 이거를 빠르게 지을 수 있는 속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높습니다. 전력망 병목인 거죠. 그래서 전력망을 빠르게 지을 수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수익화 리스크가 있습니다. 고객 집중과 ROI가 있죠. 최근에 오픈 AI도 이것 때문에 지금 상장을 이번 연도에 안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수익이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BIS에서 진단해 본 거 보면은 5대 하이퍼 스케일러의 AI 관련 카펙스가 2025년에서 2026년까지 1조 달러 이상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핵심 변수는 클라우드 고객이 GPU 임대료를 계속 지불한 만큼 AI 수익을 만들고 있는가? 빅테크는 만들고 있겠죠. 근데 나머지 AI 기업들은 다 무너질 거예요. 왜냐하면 GPU 임대료, 돈이 없는 거예요. 네. 여기에 체크 포인트는 카펙스 증가율보다 AI 매출과 프리캐시 플로우 전환율이 중요합니다. 결국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진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 매출은 하이퍼스케일의 믿음에서 시작해서 고객 ROI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거는 그럼 어떤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냐? 오픈 AI의 상장, 그리고 오픈 AI가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단순히 오픈 AI의 매출뿐만 아니라 고객이 얼마만큼 늘고 줄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만이라도 숫자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리스크 별 4개이고 ROI와 고객 집중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다섯 번째, 시장 리스크입니다. 밸류에이션 사이클 경쟁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하면 또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팔란티어가 있겠죠.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도 밸류에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팔란티어에 비하면 밸류에이션은 뭐 엔비디아 밸류에이션 별로 높지 않죠. 그래서 반도체 역사를 봐보면 처음에 부족했고, 그 다음에 투자 과열됐고, 2024년도와 2025년도에 과열됐죠. 그리고 공급이 증가됐고 가격 하락의 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아직은 가격 하락까지는 안 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증가도 사실 아직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부족과 투자 과열인 상태예요, 아직도. 그래서 이 공급 증가로 넘어가는 상황을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다음 경쟁의 방향을 봐보면 범용 GPU 독점에서 커스텀 에이직 지분. 네, 그래서 브로드컴이 커스텀 에이직 칩에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 1등에 해당하죠. 그 자체 칩, 구글의 TPU가 있겠죠. 그 지역별 대체 칩이 있겠죠. 뭐,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지역별 대체 칩을 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큰 실수는 위대한 기업을 위대한 가격 없이 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위대한 기업은 뭐 엔비디아나 다른 기업들, 뭐 구글 같은 기업이 있을 텐데, 위대한 가격 없이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주식시장의 심리적인 요인들, 그리고 금리 얘기 계속 나오는 거,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우상향 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산업일수록 모두가 동의하는 순간 가격 리스크가 커진다. 이 모두가 동의하는 순간은 결국에는 모두가 매수를 막
지금 매수를 엄청나게 하는 순간에 해당하겠죠. 뭐 대표적으로 공포 탐욕 지수를 봐보면 지금 공포 탐욕 지수를 봤을 때 익스트림 피어 상태예요. 그러니까 공포 상태가 엄청나졌어요. 근데 모두가 동의하는 순간은 이 익스트림 그리드 상태예요. 그리드와 익스트림 그리드 상태. 그러니까 탐욕 지수가 엄청 나아졌을 때. 근데 현재는 사람들이 공포 지수가 높아져서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포 지수가 높을 때 우리가 일단 좀 더 냉정하고 좀 침착하게 기업들을 보면서 이 기업이 주가가 내려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펀더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우상향하고 있구나.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장기 투자자 체크리스트 가정이 깨졌는가, 가설이 깨졌는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력. 계획된 데이터 센터 전력 계약을 확보했는가? 두 번째, 공급입니다. HBM과 코어스 EUV 병목이 완화됐는가? 세 번째, 수출 통제가 고객 설계를 바꾸고 있는가? 네 번째, ROI입니다. AI 매출이 카펙스를 정당화하는가? 다섯 번째, 가격입니다. 프리캐시 플로우 성장보다 주가가 더 빨리 갔는가? 사실 이 다섯 번째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간 기업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미 선반영했다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미래에 뭐 주가를 끌어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빠지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이걸 해석해 보면 매수 매도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투자 가정표를 매월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보면서 매월 내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해보시는 거예요. 단순히 뭐 매도하고 막 던지고 물타기 이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급하게 하시기보다 이 다섯 가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계약을 계속해서 확보했는지, 병목을 완화하고 있는지,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이, 그리고 고객 설계를 바꾸고 있는지 계속해서. 그래서 투자 규율은 분할과 현금, 가정 검증이 중요합니다. 현금을 반드시 보유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내보면 쉬운 돈의 구간은 끝났다. 그러니까 단순히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면 돈 번다? 이건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AI 반도체 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강하지만 2026년부터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수요 성장보다 병목 정책 ROI 가격을 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요가 많이 들어와서 돈을 번다? 이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목을 해주는 기업이냐?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정책 완화의 수혜를 받고 있느냐, ROI가 잘 나오고 있느냐, 그리고 가격 결정력, 가격을 어느 정도 선반영을 너무 크게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 원칙은 엔비디아, 뭐 TSMC, HBM 기업을 보유하더라도 추경 매수를 하시기보다도 분할 매수, 그리고 현금을 유지하고, 그리고 가정을 체크리스트를 검증해 보는 게 장기적인 생존력에 중요합니다. 장기 생존력. 계속해서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처도 엔비디아의 공시와 뭐 TSMC, IEA 에너지 AI 2026년도, 그 다음 로이터 통신의 전력망 보도 등을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살펴보실 때 저도 계속해서 살펴보긴 할 텐데 여러분들만의 핵심 원칙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핵심 원칙에 이 다섯 가지 이 체크리스트를 함께 참조해 보시면서 이 AI 반도체, 그리고 더 크게 봤을 때 AI 시장에서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좀 위험할지, 내가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